이야기요. 이것도 굉장히 안날해. 딱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하는 캐릭터가 이런 거야. 봐, 저거 걸렸잖아. 뭐 인턴 증명서 한 3시간 부족해서 조작인 거 걸렸잖아. 있지도 않은 사실, 표창장 위조했잖아. 그러니까 안 했다고 너 뭐 안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징역 4년. 이게 이제 윤석열과 사법 카르텔의 모습인데 시민단체 보조금도 아까 이닥 이야기한 것처럼 0.14% 정도 금액으로만 따지면 12,000개 단체가 3년 동안 부정으로 적발된 게 314억인데 문제는 부정이라고 적발된 것 중에 사례가 있기는 해. 비리가. 근데 나머지는 영수증 미천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영수증을 어떻게 잃어먹었다든지 그걸로 와 시민단체 문제인데 시민단체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봐봐요. 저거 지금 시민사회수석이죠 이 사람이. 얘가 저번에 감사원 유병호가 문자 보냈던 이관섭. 이관섭이 내년 예산에서 보조금 삭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5천억이 삭감하겠다는 게 지금 1조 삭감으로까지 올라왔어. 근데 저게 말이 좋아서 1조 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효과가 맞아요. 나는 거거든요. 다 안 주겠다는 다 이야기. 매칭해서 주는 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100%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외에 그러니까 부처에서 또 별도로 매칭하는 부처 예산에서 합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엄청 크죠. 저렇게 되면. 사실 뭐 내가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니까요. 그 역할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환경운동연합을 예를 들어보면 국가가 안 하잖아요. 그 시민단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안 주게 되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도 해요. 언론 장악까지 시민단체 장악하면 혼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말하자면 국고를 쓰는 거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악질적 언론의 보도가 뭐냐면 국고 보조금 받으면서 윤석열 비판했다야.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고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 운영하는 거하고 윤석열 비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은 진보는 안 내냐 이 새끼들아? 또 열받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놈 대가리 속에 네 편 내 편만 있는 거야.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근데 지금 악의적으로 선동을 하는 게 이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전부 다 국고 보조금으로 100%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들이 준 돈 가지고 퇴진 집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고 보조금 싹 다 없애면 시민단체들이 본인들의 자생력으로 모은 돈으로 퇴진 집회에 완전히 몰입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참여연대 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는 설립 정신 자체가 국가 보조금 받지 않는 순수한 시민단체. 이게 이제 설립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가 보조금 받는 단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거지. 정부가 직접 하기에는 권위가 떨어지니까 노동조합에서 하는 연구가 훨씬 더 그 신빙성이 있다 해서 그 사업을 위탁하는 거지 보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조합비로 운영되는 단체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단체들까지 다 싸그리 싸잡아가지고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정권 퇴진 집회를 하는 단체인 것처럼 그리고 이미지를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골 때리는 게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건 정권이 아니고요. 국민이에요. 국가는 곧 국민이라고요. 근데 거기 진보는 마치 세금 안 내는 것처럼. 야 보수들 세금 받아가지고 진보니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하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오지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거 없어요. 윤석열 비판하지 말고 윤석열 빨아주면 보조금 줄게 이런 거. 친정권으로 제 세판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민사회라는 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보수에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단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보수에는. 대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중도를 표방을 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시민사회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 쪽에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하고 시민사회를 장악하면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가리가 저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친정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그쪽은 머리가 돼야지 하죠. 시민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월급은 박봉인데 할 일 엄청나게 많아요. 나수님 아시잖아요. 예. 그 지금도 그 참여연대 같은 것에 후원하는 분들이 그 후원할 때 이제 짧은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로 쓰지 마시고 치킨 사드시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박봉에 힘들게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순수한 후원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비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세월호 피해 지원금 시민단체 황당 사용, 감사원 안산시 감사. 그다음 렌터카 인테리어비 과다 지출, 4.16 재단 방만 운영, 내부 감사에서 지적. 이게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4월 달부터인가 올 초에 네. 대통령실이 이걸 감사했던 시작점이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작년 말부터 어. 저런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흠을 잡자면 어디나 있다니까. 2번 찍으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나쁘게 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세히 보면 그 행간에는 윤석열 지지하는 단체들이 아니야. 네. 그걸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다 좌파 단체더라. 보니까 다 세월호더라.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한번 볼까요?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혈세 도둑질,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 준 문재인 정권 책임. 뭔 개소리인지를 모르겠다. 혈세 도둑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사무실에 내 아들을 직원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아들한테 월급을 줘. 근데 아들은 출근 안 해. 생각나는 거 어딥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항상 그런 사건 일어나죠. 알고 보니 보좌진 중에 누구가 뭐 친척이었다더라. 맞았지. 그래, 누가 이번에 뭐 아들이었다더라. 대통령실 충무비서관도 자기 딸 꽂았다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저는 이런 자들이 대가리 똥 맞췄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그래놓고 거네.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해. 쟤네들은 선진국 안 하고 싶은 거야.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NGO. 시민단체의 역할을 한다고요. 명문대 나온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NGO에 취직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장래희망의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대기업 가고 싶고 유튜버 하고 싶고 다 그런 거잖아요. 하승수 변호사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든 어디든 보조금을 잘못 썼으면 당연히 환수하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자기 해운대 횟집 회식비도 공개 못하고 숨기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코미디 같네요. 정말 뼈 조롱 때리는. 당해도 되는 네, 거지. 뼈 때리는 코미디네요. 말씀입니다. 코미디 같네요가 아니라 코미디네요. 네. 이거 말고도 윤석열 특활비 있잖아요. 횟집 저 회식비는 뭐 윤석열 특활비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저거 공개하라. 판결이 났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저것도 무슨 뭐 국가 안보 핑계 되잖아요. 지랄을 하세요. 자기들 출장비는 밝히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12,000개 단체가 3년 동안 문제가 난 보조금이 314억이라는데 윤석열 지원자 2년 안 돼서 147억 썼어. 내역을 공개를 해야지. 이게 국가정보랑 뭔 상관 있어? 니들이 넘사롱 가는 게 국가정보랑 무슨 상관 있어? 진짜 윤석열 특활비 147억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 썼느냐가 아니라 진짜 썼느냐는 거예요. 그렇다. 저는 그게 제일 그러네. 궁금해요. 난 두 가지 의심을 해보거든. 일부 대선 자금, 일부 아크로비스타로. 아니 진짜 그냥 그 검사 후배들한테 또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 기마이라고 하죠. 야, 한잔해 하면서 뿌렸다면 그것도 뭐 검찰 문화가 그렇겠구나. 앞으로 개혁하면 되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썼다면 어떨 겁니까? 근데 사실은 집에 있어요. 그걸 관리했던 자를 검찰에서 청와대로 데려왔죠. 네, 총무비서관으로 데려갔죠.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까먹었다. 댓글창에 윤재순. 써주세요. 윤재순. 그렇지. 걔는 검사도 아니야. 일반 공무원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표 지역화폐에서 한 전액 삭감. 와, 나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지역화폐는 이재명 시그니처잖아요. 지역화폐.
그래서 끝내 전액 삭감하겠다는 아. 거죠. 네. 작년에도 전액 삭감을 했다가 민주당이 끌어올렸죠. 예, 반 정도 살렸어. 음. 예. 근데 기어이 이번에는 영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6,20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영원으로 만드는 그 핑계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던 건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 살림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없애도 된다. 근데 정부 논리대로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6천억 그대로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원으로 네. 깎습니까? 그럼 요즘은 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게 여론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원을 만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고 있긴 하지만요. 저 여론조사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 이게 지역화폐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6천억을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6천억으로 발생되는 최소 매출이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비자 한 명이 10만 원을 결제하면 포인트 10만 원을 더 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12만 원. 그 포인트 만 원을 국가 예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6천억의 포인트면 실제 매출은 6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소비자한테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하고 무역 적자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냥 서민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번에 바이오 대기업들한테는 또 세수 감면해주겠다 네. 나왔지. 그렇죠. 뭐 감세. R&D에 25%를 세액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자는 미친 자 같아요. 4분의 1을 국가라는 게 대기업만 굴려갈 수가 없어요. 전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소기업 차지하는 비중보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대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을 누가 씁니까? 이런 대기업 그 바이오 회사가 만들어낸 그 약을 누가 먹느냐고. 결국엔 서민들이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쓰는 특활비는 아무도 몰라도 돼. 시민단체 보조금은 티끌이라도 있으면 지급 안 해. 그리고 일반 서민들한테 나가는 지역화폐 예산은 영원. 그 원인은 부자 감세, 무역 적자. 다 지한테 책임 있는 거야. 이런 게 대통령이에요 지금.